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매일 밤 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이랑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국방 서비스처럼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지만 누구 하나 이걸 직접 돈 내고 사본 적은 없잖아요.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 뒤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적 수수께끼, 바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배고프면 가게에 가서 타코를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이 국방 서비스는 가게에서 살 수가 없는 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잠시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좀 봐야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특성, 바로 거기서부터 단서를 찾아보죠. 자,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두 가지 핵심 특성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세상의 어떤 물건이든 그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배제성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슬라이드에 보이는 PC 타코. 이거 돈 안 내면 당연히 주인이 안 팔겠죠? 그쵸,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 서비스는요, 세금을 냈든 안 냈든 특정 국민만 적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코는 배제성이 있고 국방 서비스는 배제성이 없는 거죠.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특성은 소비의 경합성이라는 건데요. 이건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몫이 줄어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PC 타코를 하나 먹어버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 타코 못 먹잖아요. 몫이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경합성입니다. 반면에 제가 mp3 파일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못 듣게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 몫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서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이걸로 재화들을 한번 싹 분류해보고 미스터리의 주인공인 국방 서비스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자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찾은 두 단서, 배제성과 경합성, 이걸 기준으로 세상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딱 네 가지 종류의 재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은 사적 재화, 주인이 없어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바닷속 물고기는 공유자원. 자, 그럼 국방 서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돈 안 낸다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배제적이고, 내가 보호받는다고 해서 옆 사람이 덜 보호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경합적이죠. 바로 공공지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드디어 정체를 알아냈네요. 자,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풀고 있는 수수께끼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재라는 놈은 태생적으로 아주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범인이 있죠. 바로 무임승차자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돈 안 내고 공짜로 버스 타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는 돈을 안 낸다고 해서 혜택에서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려는 아주 강력한 유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재화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그걸 공짜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생겨난다. 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뭐 거의 정해진 수준이죠.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첫째, 어떤 물건이 있는데 돈 안 낸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 둘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돈 낼 사람만 골라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낼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떤 민간 기업도 이윤이 안 남는 국방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그냥 제 힘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아니 왜 국방 서비스는 가게에서 못 사요? 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이 이대로 미제로 남는 걸까요? 시장의 힘만으로는 사회에 꼭 필요한 국방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이 유명한 경제학 원칙이 바로 힌트입니다. 정부가 나서면 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요, 민간 기업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잖아요. 바로 세금을 걷는 거죠. 정부는 국방 서비스처럼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이걸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선택에 맡겼을 때 생기던 그 무임승차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좋든 싫든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이렇게나 많은 공공재 중에서 한정된 세금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또 얼마나 공급해야 할까요?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탐구의 시작이 될 겁니다.